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들 갱년기 증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되게 중년기를 거치면서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증상, 그 시기에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갱년기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네, 되게 우리가 갱년기라 그러면 여성들에게서 갱년기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중년기를 지나면서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각종 내분비 기능, 특히 여성에서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란이라던가 난소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진행되면서 무월경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 우리가 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경에 이르는 이제 폐경으로 이행하는 이 시기를 흔히들 갱년기라고 하게 됩니다. 예. 대개 이게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고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고 한 4에서 7년 정도 이 시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과는 달리 딱히 이게 언제 이런 시기가 오나라고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네. 되게 특별한 징후나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진단이 애매하기도 하고요. 되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시기가 뭐 일반적으로 딱 언제 정도 되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안드로포즈라고 해서 여성들의 메노포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성 갱년기가 있는 걸 주장하기도 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남성에서도 생리적으로 보면 중년기인 50대 전후로 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약간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되게 70대로 갈수록 이제 그 수준이 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도 각종 장기에서 그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남성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성의 경우는 폐경을 거치면서 이 몸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폐경기 거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정기적으로 이제 잘 분비가 되고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이제 신체적 증상이랑 말씀하신 정신적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른다던가 이제 추운 날씨인데도 아주 땀이 많이 난다거나 예. 또 기분이 항상 가라앉는다, 뭐 붓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 시기에 수면 장애라던가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감 같은 그런 불편한 증상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이제 50세 전후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되게 그 자녀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그 부모님 품에서 자꾸 벗어나서 독립적인 예. 활동을 맞아요.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 허탈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워낙 젊게들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외모만 보면 거의 30대 같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젊어 보이는 내가 폐경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이 나이의 변화는 속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증상뿐만이 아니라 또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도 커질 수 있고요. 이제 비뇨생식기 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각종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또 탄력이 감소하거나 이런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체적 변화에다가 심리적인 변화까지 같이 네. 더해져서 발생을 하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약을 먹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여성 호르몬 치료나 관련해서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드시면은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자꾸 먹으면 뭐 유방암이라던가 뭐 자궁 내막암 그리고 혈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시고는 예. 아, 나는 호르몬 치료는 약은 먹지 않겠다. 그냥 식품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꼭 이제 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그 해당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검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방 검사라던가 자궁 상태 검사라던가 그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이미 다 위험성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예. 아 치료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혹시 생기지 않는지를 계속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임의로 이제 뭐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시는 아. 식품이나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다 보면 그 안에도 그런 호르몬 성분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약들은 이게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효과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임의로 복용을 하시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백소 진위 네. 여부로 많이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그게 진짜냐 가짜냐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아 어디에 효과가 좋대더라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에 효과가 좋대더라 이런 것들이 정말 의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고 가질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적정한 용량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이제 시판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어떤 속설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갱년기에 살이 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진짜로 그런 건가요? 네, 근거가 있는 말인데요. 예. 우리가 되게 살이 찐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잡히는 살들 있잖아요. 예, 피하 예. 지방이 늘어나는 거를 매우 이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비만형을 보면 여성형 비만이 있고 남성형 비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대개는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벅지나 엉덩이나 아랫배 이런 데 이제 살이 그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죠. 네. 근데 남자분들은 되게 허리띠 위쪽으로 해서 윗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피하 지방도 많지만 복강 내에 장기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복부 비만은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우리가 여자분들이 폐경을 겪으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성형 비만으로 이제 이행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기 전후로 해서 살이 찐다 그러면 그냥 피하 지방도 많이 늘어나지만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복부 비만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뭐 식사 조절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폐경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상당히 것들이 이제 있어요? 애매한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중년기 이후가 되면 이제 뭐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또 우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성적 흥미 감소라든가 성기능 저하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아주 쇠퇴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지구력이 감소한다거나 운동할 때 이제 민첩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예.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노화의 일환으로도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환경적 영향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들 역시 이 나이대가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치열하게 앞만 보고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약간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감도 들기도 하고 약간 위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체의 생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심리적 위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내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건 분명히 남성 호르몬 결핍이야 이러면서 약을 먹어야겠어,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 이 증상과 관련이 된 만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셔서 내가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병원 찾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을 텐데 그렇다면 건강하게 개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상실감이나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폐경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 일단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이 정신적 지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가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른 전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했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조금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갱년기 증상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